이번 시간에 그 살충계란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충계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살충계란이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살충계란이 우리나라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식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요, 국제 식품 규격은 계란 1kg당 0.02mg을 허용하고요. 유럽 연합은 이보다 더해요. 4배가 더 높습니다. 0.005mg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부터 이 살충 계란 파동이 시작된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가 이제 계란의 종주국 아닙니까? 한국에 이게 커지면서 한국까지 이 여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흐름이 한국과 비슷한 패턴으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요, 한국 정부의 조사로 시작을 해서 농약 검출이 확인이 됐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거를 검출하기 이전부터 한국 정부는 이 피브로닐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이 피브로닐에 대한 어떤 법적의 제재를 크게,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 보니까 이걸 마음껏 사용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의 지금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 파문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 살충계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법에서도요, 0.005mg 넘으면요 판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취해도 위험하지도 않다 하는데 그래도 팔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이 공표를 하고 있고요. 이 살충계란에 대한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정부는요, 이게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에? 무슨 지금 뭔 말하고 싶은 건지 도대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지금 뭐 어쩌자고. 그러면서 왜 수거는 해, 먹어도 된다, 무해하다라고 말하면서 계란은 왜 수거하는데, 그러면 뭐 할까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한국 정부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네덜란드 법에서 저기 0.005mg 넘으면 왜 판매를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피브로닐에 대한 부작용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005mg도 이게 기준치일 뿐이지 위험하지 않다라는 보장은 아니에요. 만약에 저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남양주, 그 다음에 철원, 계란도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에? 무슨 근거로 도대체 안전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지.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나는 식약청 안 믿어. 지금까지 봐왔으면서 아직도 저런 기준의 말을 믿습니까? 정부와 언론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대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식품안전당국이 이미 이 계란 파문이 터지기 전부터 이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납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살충 계란에 대한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와 언론은요,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지 한 개개인의 행복과 영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뉴스나 정보를 볼 때는 자꾸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고 대입을 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어, 앞으로는 가감을 해서 보시라는 거죠. 절대 정부와 언론은요, 국민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앞으로 모든 정보를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도 지금 보면 벨기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식품안전처하고 농식품부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피브로닐과 피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어디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뭐 식약청하고 뭐 저기 뭡니까? 뭐 정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 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소비자 연맹에서. 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검사하게 되고 결국은 알고도 살충성을 알고도 팔고
결국 그거 입 다물고 있고 언론에다가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고 결국 소비자 연맹에서 나서서 대응하겠다 하고 있고 이게 뭐 한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계란 파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조금 더 판단을 해보면요, 바로 닭의 사육 방식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닭을 너무 밀도 있게 사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요, 진드기나 해충들, 이 같은 해충들이 결국은 이 자라나게 최적의 장소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형 축산이 결국 살충제의 달걀을 낳게 했다라는 결론이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말 나온 김에 AI, 아직도 AI가 철새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예? 우리 저기 선진기업이 왜 닭을 방목하면서 키우겠습니까? AI 안 걸리려고 방목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진드기나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목한 닭은요, 절대 AI 질병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닭을 많이 키웠어요. 우리 집이. 근데 AI로 뒤진 닭 한 마리도 없어요. 방목에서 키운 닭은. 예? 자꾸 우리가 언론의 거짓 정보에 노출되지 맙시다. 이제 우리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우리 저기 지금 닭이 유전자 변형 닭을 키워서 면역력이 개 씹창나서 그런 거다. 그냥 이제 인정을 하시죠. 언제까지 뭐 AI네 뭐네 그 뒤에 숨어서 멀쩡한 닭 갖다가 폐사시키고 먹을 것 같지도 않은 저런 저기 동물 길러서 팔 겁니까? 이거 서로 불행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경각심을 가져라 했던 이 몬산토 음식을 통해서 제가 가져라 했던 이런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닭을 통해서 독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퍼지거든요. 뭐 닭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프트 킬로 죽이기 시작할 거다. 뭐 저도 봤습니다. 이런 거 봤는데 감추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모론도 저기 신빙성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뭐 황찬란한 거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의도든 의도되지 않든 그 음모론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떨어져서 갈 때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건 왜 감추냐는 겁니다. 왜 자꾸 감추느냐. 예? 드러나서는 안 될 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나마 참 다행인 게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구나. 덕분에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도 진실을 알게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이번 계란 사건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당분간 계란하고 닭은 처먹지 마세요. 예? 왜? 그리고 모든 기준은 유럽 식품안전 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보시고 앞으로 음식을 선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또 좋은 정보나 이슈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할게요. 감사합니다.